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집에서 리뷰 영상을 찍는데요. 그 영상의 주제는 바로 블랙핑크 제니님의 새 노래 젠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아무래도 제니님은 패션 아이콘이자 케이팝이 낳은 최고의 스타잖아요. 이러한 스타가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새 앨범을 냈으니 화제가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앨범이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제니 님이 선종 불교를 소재로 이 뮤직비디오 만드시고 노래도 되게 선정틱하거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단서들을 모아서 봤을 때 뮤직비디오에서 제니 님은 어떤 인물이고 끝에 무엇으로 변모하는가를 제 나름 불교며 전공자 입장에서 나름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할 거, 젠이란 무엇인가? 헷갈리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젠이라는 말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선종의 선자예요. 이 선자를 일본말로 발음하면은 젠이고, 서양인들이 일본의 선 디자인을 90년대에 미니멀리즘이다 하면서 많이 끌고 왔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젠이란 단어인데, 제니님께서 서양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요 젠이라는 단어로 이번 음악을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보자면, 기원전 5세기 석가모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얼 하나요? 나는 깨달은 자다.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노라. 하고서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려요. 요거는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도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물론 소승불교는 요즘에 잘 안 쓰고 창자부 불교라고 하기도 한데, 요 승자가 수레를 의미합니다. 큰 수레, 작은 수레. 이제 좀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최대한 많은 대중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깨달음을 얻게 해줘야 한다라는 대승불교의 입장과, 그리고 개인의 해탈과 경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소승불교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남아시아에 조금 더 번성을 하고요. 요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중국에 도착합니다. 좀 건방진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요 종교는 솔직히 말하면 신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요 신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전파된 이 인도의 대승불교는 중국의 전통 사상, 요 노장 사상, 신선도 그런 거 있죠. 그거랑도 결합이 되고,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이랑 또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또 융합된 새로운 불교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종은 삼국시대 때 신라에도 오고, 그 신라에 왔던 선종이 고려, 조선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일본에도 전파가 돼서 그 나라마다 특유의 예술 작품과 미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나라마다 각기 다른 해석 양상을 보이는 이유,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만의 문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술가라는 종족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쌓아온 문화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아서 자신들만의 미의식을 형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니님이 이번 앨범에서 굳이 선이라는 불교 사상을 혜택하신 것도 이런 문화적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제니님이 워낙에 월드 스타이시고 인간 샤넬이고 블랙핑크이고 정말 케이팝이 낳은 걸출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미의식을 세상에 내놓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 예전에 봤던 제니님의 인터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영어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영어를 말을 잘 못 뱉는 게 너무 콤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셀럽들이 해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떤 문장을 쓰는지 그 분석해 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한동안 꽤 많이 봤었어요. 이 제니 님은 목소리 자체도 되게 낮고 좋으시고 발음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고, 저도 평소에 제니 님 영상 보면서 '아 진짜 나 하루만 저렇게 영어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니 님이 그 인터뷰에서 "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되는 일인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여전히 자신은 외국인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댓글들도 다들 놀라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정말 '내가 하루만 저렇게 영어 잘하고 하루만 저렇게 예쁘고 하루만 저렇게 능력 있고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생각했던 사람이 어 "나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고, 그게 레드카펫 인터뷰였거든요. 그렇게 뭐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지금 제 삶이." 뭐 이렇게 뭐 적당히 기분 좋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되게 이것도 좀 숨기고 싶은 감정일 텐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사람이 대중 앞에 설 때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이 사람이 자신이 갖는 그런 감정들을 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니 님이 워낙 패션 아이콘이고 뭐든 다 어울리는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니 님을 좋아했다면 그때부터는 좀 인간적으로 제니 님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팬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스타 제니가 '글로벌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제니는 미국 내에 성공한 솔로 여가수들의 전략들을 조금씩 차용을 하고 채택을 해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제니 님은 솔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회사를 차리시고, 그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 인터뷰에서도 "나는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나 외국인이다."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되게 불교적인 앨범의 컨셉이죠. 저번 앨범에도 '좀 동양적이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 깊은 선사상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과 컨셉을 보았을 때 요 제니라는 사람은 기존 여자 솔로 가수들의 어떤 성공 공식이나 그들이 갖고 오던 이미지에 맞춰서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나 동양인 한국인 제니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미의식, 세계관, 그런 컨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아직 활동을 얼마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니 님이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예상이 잘 안 가요. 그치만 확실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그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든지 기존에 봐왔던 솔로 여가수들의 성공 공식을 그닥 따르진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만 제니 님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신곡 젠의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가장 주요한 게 신라 금관을 모티프로 한 이 메인 의상,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 부엉이 새의 이미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의상을 제작하신 분께서 하신 인터뷰에 따르면 신라 여성 리더인 원화가 된 제니를 상상하며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금관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주작에 비상하는 아름다움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이 의상의 바탕에는 전통 투각문 양식을 활용하셨고, 이 영락이라고 하는 금속 장식이 1000개 이상이 연결되어서 완성된 의상이라고 하네요. 이는 우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담아서 불멸의 여성을 상징하는 제니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불멸의 여성 제니.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신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흔치 않게 여왕을 세웠던 나라이기도 하고, 요 신라의 지배층들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금을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종족들은 자신들의 성을 금, 쇠금, 김자로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신라는 좀 불교가 삼국시대에서 늦게 정착됐고 좀 어렵게 정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라 근간에 보면은 생각보다 불교적인 모티프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 시베리아 계통의 샤머니즘적인 모티프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근간에도 시베리아 계통의 샤머니즘적인 사후관이 담겨 있는데요. 요 신라의 사후관에서는 왕과 지배 계급의 인간들은
하늘에서 왔다가 죽고 나면은 그 하늘 위에 천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며 저 위에 있는 이상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금관에서 자주 보이는 양식이 이 새 날개형 관식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 하늘을 날 수 없었잖아요. 요 불멸하는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데 날개를 가진 새가 얼마나 부럽고 멋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류를 숭배하는 게 굉장히 성행했고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몽골이나 티베트에서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천장이라는 장례법을 실시를 해요. 그 천장이라는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그냥 너른 들판에 널어 놔요. 그러면 그 시신을 다 누가 먹겠습니까? 새들이 쪼아 먹어요. 그래서 좀 징그럽기도 한데 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들여내놔서 새가 쪼아먹게 두냐면은 새가 그 육신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천상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새가 쪼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혼이 새를 따라서 요 천상으로 올라가면은 또 그 위에 천신이라는 거대한 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세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은 새 장식의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라 금관에 있는 영락, 요 동글동글한 영락, 제니님의 의상에서는 이 영락이 1000개나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 고대 샤먼들이 의식을 할 때 이렇게 방울을 흔들었는데 그 방울 소리가 잡기들이나 어떤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맥락을 가졌거든요. 그것처럼 신라 금관에 붙어있는 영락들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니님의 신라 금관을 모티프로 한 의상, 그리고 새를 모티프로 한 의상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이 하늘을 가르는 부엉이, 이거를 보았을 때 제니님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존재로 그려지는 것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 딱 봐도 옷이 엄청 화려하죠. 신라 금관 같은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배층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니님을 아주 잘 따르는 걸 내가 봤을 때 이 제니님은 영혼들을 천상으로 올려 보내주는 이 새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아. 그럼 천신이라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 물과 불, 자연의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요 삿되고 나쁜 기운과 영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보니까 '아 천상계에 어떤 대단한 존재가 많네.' 라는 것으로 요 뮤직비디오에서 제니님의 캐릭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한 의상과 뮤직비디오의 스토리에는 신라인 특유의 샤머니즘적인 자연관, 내세관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니님을 절대적인 불멸의 어떤 천상의 존재로 표현을 한다면 가사는 정말 정말 선정스러워요. 제가 정말 '이거 선종틱하다.' 싶었던 요 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They can't move my matter." 내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 "Nobody gon move my soul, gon move my aura, my matter." 아무도 내 영혼과 아우라, 내 본질을 건드릴 수 없어. 이거 정말 선종스러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확실한 예시를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스님들, 선종, 승려들의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초상화라고 하면은 실제 주인공의 외형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한 게 초상화잖아요. 근데 요 선종, 승려들의 초상화, 이걸 진영이라고 하는데 이 진영은 스님들이 죽고 나서 이미 없어졌을 때 그리는 그림이에요. 초상화인데. 왜 그러지? 이게 이름부터가 요 진자가 참 진자를 쓰고 영자는 그림자 영자를 써요. 그 사람의 정말 내면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장례 과정에서 그 사람 생전의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진짜 그 안의 모습, 껍데기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후에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종 사상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아 이거 진짜 선종틱하다.'라고 느낀 문장이 "Shape me." 나를 정의해 봐. "Can't be two or one." 나는 둘도 하나도 될 수 없는 존재야.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들어보셨죠? 바로 공사상이에요 이게. 요 공이라는 게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공사상을 굉장히 발전시킨 인물이 요 신라 시대 때 있었죠. 신라 최고의 학승 원효. 원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 공이라는 게 세상 모든 만물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당연히 공을 타고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공을 못 본다. 이 내재되어 있는 공을 볼 수 있도록 수행을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고 다 자연히 부처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선종에서는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수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수행을 하면은 지혜를 증득합니다. 요 지혜를 증득하면은 통찰을 하게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자연에서 뭔가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지. 그게 눈에 보인대요. 통찰력이 생기면. 근데 통찰력 있는 상태에서 또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무상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이 해탈을 한 인간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떠나서 사망, 입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을 하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종이라 하면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그런 불교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뭐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제니라는 사람이 새들을 막 이끌고 이렇게 다녀요. 레인 하면은 물 착 내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절대자였던 제니가 갑자기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제 생각에 뮤직비디오의 내용의 기획은 요 제니라는 인물은 어떤 한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리더고요. 그래서 절대자로 추앙을 받는 그 제니가 나 자신의 본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서 더 강력한 신이 된다, 부처가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뮤직비디오에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스토리 라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제니님의 뮤직비디오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하나만 봐도 지금 요 케이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 지금 이 시대의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자극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제니님 뮤직비디오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제 영상이 뮤직비디오를 이해하시는 데 좋은 영향을 끼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